이어서 강릉입니다.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에 대해 공식적인 정부 민관 합동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며 급발진 조사 방식을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면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2월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입니다. 뒷좌석에 탄 10대 손자가 숨지고 운전을 한 60대 할머니는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13년 동안 국내에서 신고된 이런 급발진 의심 신고는 766건이지만 인정된 사례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허영위원은 자동차의 사고 기록 장치, 이른바 EDR에 의존하는 조사 방식에 한계가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허 의원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 2012년 이후 중단된 정부 차원의 민관 합동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민관 합동조사를 하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현행 EDR, 즉 사고 기록 장치의 절대적 신뢰를 중심으로 하는 조사 방식을 고수를 하고 있어서 국토교통부는 유가족들이 느끼는 의혹과 괴로움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급발진 조사 방법이 필요하다면서 강릉 사고에 대한 민관 합동조사를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기존 시스템에서 급발진이 인정되기 어려운 그런 한계가 있다고 한다면 이에 대한 조사 방식 자체도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동차 제조사가 급발진 의심 차량의 결함 여부를 입증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유가족의 국회 청원도 본격적으로 논의됩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르면 다음 달 전체 회의를 열어 해당 청원을 심의하고 관련법 개정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정면구입니다. 중증 응급 환자를 이송할 수 있는 응급의료 전용 헬기, 닥터 헬기가 강원 영동권역에 도입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에 따라 강원 영동권역 등 전국 닥터 헬기 미배치 권역 4곳에 2027년까지 헬기 넉 대를 추가로 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의 경우 2013년부터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에 닥터 헬기가 도입됐지만 운항 거리가 먼 영동 지역까진 오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릉시가 오는 6월 잇따라 열리는 강원도민 체육대회와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 생활체육대회에 함께할 자원봉사자 350명을 모집합니다. 자원봉사자는 개회식과 폐회식 지원, 경기장 부스 운영, 노약자 이동 보조, 상황실 지원 등을 담당하게 됩니다. 올해 강원도민 체육대회는 6월 3일부터,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 생활체육대회는 6월 14일부터 강릉시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겨울철 운영을 중단한 강원 울릉간 여객선이 운항을 재개합니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은 강릉항과 울릉저동항, 동해묵호항과 울릉도동항을 오가는 여객선이 내일부터 각각 다시 운항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올해부터는 현장 발권 없이 승선이 가능한 모바일 승선권 제도가 시행에 들어가는 등 여객선 승객 편의가 개선됩니다. 한국광해광업공단은 이달부터 내년 9월까지 18개월 동안 국비 등 30억 원을 들여 2025년 말까지 석궁광업소가 단계적으로 폐광하는 태백과 삼척, 전남 화순 지역에 대한 경제진흥 사업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합니다. 이번 연구 용역은 석탄공사 용지를 활용한 대체산업 육성 기본계획과 용지 매입을 위한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해 사업 타당성 등을 검토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강릉이었습니다.